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8월 24일 날 찍는 영상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사우나 좀 갔다가 이제 사무실로 와서 영상을 찍는 거고, 어제 좀 약간 좀 무거운 이야기들 그 영상이 2개가 올라갔었죠. 하나는 인천에서 그 정선읍까지 120K 왕복이 맞냐, 그리고 나서 보배드림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탁송기사를 상대로 한 사기, 이 2건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 그 탁송이나 대리가 왜 노조가 없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폐쇄적인 그 사업체냐, 그런 거를 조금 따져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아마 뭐 탁송사나 뭐 대리 쪽 그 업체들이나 좀 저를 싫어할 것 같습니다. 싫어해도 말할 건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일반 기업들을 보면요, 일반 기업들을 보면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그 밑으로 이 회사가 운영되려면 노동자들이 투입이 돼요. 노동자들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체의 구조는 노동자 중간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고, 회사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게요, 노조도요, 강성 노조가 있고요, 좀 유아스러운 노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강성 노조가 많죠. 강성 노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하고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을이거든요. 우리는 탁송이나 대리는 항상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을. 저희는 절대 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를 대신해서 탁송사나 대리 업체에다가 대신해서 불편하고 좋지 않은 거를 거론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저희는 현재 없죠. 만들어지지가 않죠, 이게. 그래서 탁송하고 대리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폐쇄적인 사업이에요. 너무나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회사를 상대를 한다고 하면 노동자가, 이 회사는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노동시간 뭐 연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일단 회사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는 거 힘들지 않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건의하면은 이 노조에서 이 회사 쪽에 컨펌을 넣습니다. 그러면 회사와 노조가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해서 불편한 거를 해소를 시키면서 더불어서 더 받아야 된다고 하면 더 받는 그런 구조가 이 기업체의 구조고요. 저희가 하는 탁송이나 대리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희는 바로 이 회사하고 1대1입니다. 1대1. 1대1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하소연을 할 수가 없으면 불합리하고, 그리고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항의도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강하게 항의를 해버리면 이 탁송사나, 이 회사라고 하는 이 탁송사나 대리업체에서 배차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배차 제한을 걸어요. 이 배차 제한이 참 무섭습니다. 이 배차 제한을 건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 해당 업체에서만 되면 괜찮은데요, 이거를 이 회사가 뭐 메이저급이냐, 아니면 뭐 1군이냐 B군이냐, 아니면 뭐 3군이냐 뭐 따져가지고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업체에 있는 콜을 전부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제가 생각을 해도요, 항상 우리는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천년만년 그렇게 할 거냐,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제가 약간 이제 저만의 세계에 좀 빠져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는 항상 회사와 탁송이나 대리 그 기사의 입장에서 1대1인 거예요. 1대1. 저희는 항상 1대1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1대1 관계를 좀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저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1대1 상황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탁송회사나 아니면 대리회사가 그냥 어떠한 그 큰 거대 기업에 다 인수가 돼가지고요, 그 기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든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있지만 여러 군데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알박기식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단순하면서도 아, 그게 설마 되겠어? 예, 라는 그런 의문점이 살짝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제 개인적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 뭐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저도 한번 제 나름의 방식을 구상을 좀 해봤습니다. 구상을 해본 게, 만약에 여러 그 탁송 업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있다고 해봐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이제 회사들이고요. 탁송이나 대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이제 1대1 관계에서 나머지 예,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 A 업체에서는 탁송이 계속 나와, B 업체에서는 뭐 대리도 나와, C 업체에서도 이 탁송 대리 나와, D 업체에서도 나와, E 업체에서도 EF 다 나와요. 탁송이 다 나와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루틴대로 9시부터 17시까지 아니면 길게는 18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때는 탁송 시간이죠. 탁송 시간인데 이 해당 업체들마다 운행거리, A라는 업체에 운행거리 10km 하고 B라는 운행거리 10km 하고 C라는 운행거리 업체에 10km 하고요. 자, A는 18,000원 18K, B는 20K, C는 25K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이 C 업체 거를 좋아해요. 그쵸? 이 C 업체 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밑에 20K, 이 18K, 이거는 누가 뺄까요? 이것도 물론 그 저희 탁송이나 대리 하시는 분들이 빼겠죠. 물론 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흔히 탁송을 하다 보면은 단가를 웬만큼 좀 잘 쳐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 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다 나갑니다. 빠르게 나가요. 예,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조금 저렴하고 싸고 조금 이상한 데 같은 막 후불 결제, 아니면 뭐 다음 주 뭐 입금해준다고 막 그런 업체들 거는 안 빠져요. 근데 놓고 보면은 이 업체들 것도 다 빠진단 말이에요. 이 업체들 것도 다 빠져요. 빠지는 게 이유가 여러 명의 기사분들이 있고 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지역도 틀리고요. 예, 그래서 이 업체 거는요, 누가 빼도 뺍니다. 18K가 됐든 20K가 됐든 빠집니다. 무조건 빠져요. 예, 무조건 빠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담합을 해서, 기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야, 앞으로 탁송은 뭐 운행거리 뭐 다 제껴놓고 20K 이하 20K 이하는 잡지 말자. 예, 그러면은 이 업체 살아남겠습니까? 요 18K 업체 못 살아남아요. 죽어요. 왜? 이 18K에 올리는 A라는 업체가 이 코를 빼야지, 자를 빼줘야지, 이 A라고 하는 업체하고 거래하고 있는 뭐 딜러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센터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기사들이 담합을 했어요. 야, A라는 업체 거 18K 빼지 말자. 다 안 갖다 쳐. 다 안 갖다 칩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 A 업체는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업체는 사라졌습니다. 누가 갖고 가냐? B나 C 업체에서 인수를 했겠죠. 전화번호를 가져갔겠죠. 그러면 이제 B라는 업체 쪽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B라는 업체가 이제 장사가 잘 돼. 왜? 기존에 A라는 업체 거가 넘어왔잖아. 그쵸? 이렇게 넘겨갑니다. 예, 이제 이 모든 거래처가 A라고 했던 모든 거래처가 B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B라는 업체는 갑자기 일량이 많아졌어.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20배 올렸던 이 단가가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요 23K, 25K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잠깐만요. 왜 이 업체가 20K 항상 올렸는데 23K, 25K까지 올릴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네들 일이 A라는 업체 거가 자꾸 넘어오잖아. 그리고 B라는 업체도 기존에 거래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일이 늘어났죠.
그러면은 빨리 빠져야 돼. 빨리 빠지게 하려면 뭐야? 금액을 올려서 기사들이 빨리빨리 잡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의뢰 입장해가지고 의뢰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거를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잖아요. 아, 나 저 업체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업체 있죠. 그러면은 기사들끼리 속된 말로 담합을 해가지고요. 이 18K 말도 안 되는 단가를 올리는 이 A 업체를요, 타겟 삼아가지고 배차를 안 잡으면 돼요. 안 잡잖아요? 일주일만, 아니다, 일주일도 필요 없어. 이틀에서 3일만 안 잡잖아요?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금액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 이 B나 C라는 업체가 A라는 회사가 그래도 콜수가 몇 개 어느 정도 나오고, 그쵸?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나오고 하는 게 데이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넘기겠죠. 예, 넘기죠. 그러면 A라는 업체는 끝. B라는 업체는 빨리빨리 자기네들 물량을, 콜을 빼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자동적으로 올립니다. 자동적으로 올리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이 C라는 업체가요, 야, B라는 업체에 얘네가 일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이 콜을 빨리 빼려고 금액을 올렸어. 사양 조정시켰어. 수직 상승시켜놨어. 그러면은 25K에 있던 이 C라는 업체가 항상 25K에 올렸었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다 B 업체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대 효과가 이 C라는 업체의 콜 요금도 약간 올릴 수 있는 반대 효과가 저는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A 업체를 없앤 거에 반대 삼아가지고 이 C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사들이 담합해가지고 야, 25K짜리도 우리는 이제 원치 않는다 해서 전부 다 25K 안 잡았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C 업체도 B 업체가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 걸릴 수도 있죠. 이 탁송사는 말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탁송사는요, 자기네가 하루에 쳐내야 될 콜 수량이 있습니다. 왜? 기존의 거래처들이 있어요. 그 거래처들이 그 업체에다가만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업체에다가 맡겼는데 만약에 콜이 안 빠진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보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아침 9시에 차를 보내려고 콜을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차가 안 빠져.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금액이 올라가요.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일단은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섭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용이라고 하면은 뭐 속된 말로 이용도 아니죠. 예. 기사가 없어가지고 빨리 차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금액은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인지상정인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섭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잖아요. 저희는 평생 의뢰 입장에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게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제 얘기를 들으면요, 저희가 항상 의뢰 입장에서만 있었잖아요.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역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싸게 올리는 금액의 탁송 업체나 대리 업체들 거를 잡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 잡냐? 아니에요. 금액을 올렸을 때 잡으라는 겁니다. 올렸을 때. 물론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받고 그리고 이쪽 시장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왜 싼 금액에 잡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아마 업체들이 이 영상 보면은 아, 저 새끼 완전 꼴통이네 할 거예요. 예, 저 꼴통 맞고요. 꼴통 맞는데 할 말은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잠깐 농담을 좀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업체들마다 콜은 빠져야 돼요. 그리고 빨리 좀 빠져줘야지 그 사람들도 업단가를 계속 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제가 분명히 이렇게 팩트 있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그 안산의 그 현대자동차 서비스 그 제네시스 그 이제 담당 PD였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저도 그때 당시에 일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갈 수 없고 제가 픽업이나 딜리버리를 못하는 상황이 걸리면은 금액을 높여가지고 다른 그 기사분이 잡을 수 있게 금액을 5,000원, 3,000원씩 막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탁송사나 대리사가 가장 취약한 약점은요, 자기네들 콜이 안 빠지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나면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거는 몰라요. 본인들이 한 일주일 정도 딱 봤을 때 콜이 막 잘 안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지진납니다. 머리 이제 막 풀가동 되죠. 아씨, 이거 금액 올려야 되는데, 야 어디까지 올려야 돼? 왜 안 빠져? 야 조금 더 올려봐. 야 전화 온다. 야 난리 나요. 진짜 콜센터 전화 폭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단가가 상승이 됩니다. 단가 상승. 그러면 이 업체가 항상 15,000원이 최저 미니멈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니멈에서 이제 이 15,000원에 안 빠지니까 20K, 25K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 올라가서 잡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올린 금액이 잡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업체에서 단가를 올리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초보 기사님들한테 먼저 들어와 있는 고인물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뭐 4, 5년 되신 분들이 단가적인 면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유튜버 시작을 할 때 제가 뭐 타고 갔다 하면은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이 새끼 뭐 똥골 탔네 어쩌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제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악플 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악플 안 달리는 거에서 안도하진 않아요. 왜냐면 업체에서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 1순위 거예요.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어떤 뭐 유튜버가 얘기를 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년천년 우리가 뭐 우리 사무실이 좋으니까 뭐 들어와라, 뭐 가입해라, 뭐 해줄게, 이벤트 때리고 무슨 뭐 지원해준다고 꼴값들 떨고,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요, 어찌됐든 간에 이쪽에 그 탁송이나 대리 하신다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쪽 시장에 대한 섭리라든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깨우치고 들어오셔야, 우리가 항상 갑이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거는 뭐다? 금액을 올려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천년만년 이 대리나 탁송은 영원할 거예요. 이게 영원합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누구는 뭐 하는데 그거 헐뜯을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초보 기사님들이 단가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제 사무실의 그런 섭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깨워줘야 되고요. 그 금액이 타당한지 안 한지도 저희가 선배된 도리로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단가 상승은 힘듭니다. 지금 다들 힘들다고 난리잖아요. 예전에 대리로만 하루에 뭐 30K, 40K 찍었던 사람들도요, 지금 다 탁송해요. 저는 탁송을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탁송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내가 300K를 찍던 400K를 찍던 합니다. 대리만에서는 지금 안 됩니다. 그 예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 게 있는 게, 일단 수도권이라고 하면 뭐 인천도 수도권이고 뭐 서울도 있고, 그쵸? 수원도 있고, 여기 안산도 있고, 안양도 있고, 많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평택, 평택 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가거든요. 근데 평택을 찍고 나서 평택이 어디가 좀 콜이 잘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천안 쪽, 천안, 아산, 음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천안에서는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 수도권 위에 윗라인 기사들이 와씨 하고 천안을 한번 딱 찍거나 아니면은 평택을 한번 딱 찍어요.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에 있다가 천안이나 아산, 음봉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라인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콜이 안 떴다고 하면은 천안 근데 나이트클럽 앞에서 이렇게 기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수도권 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천안에서 다시 평택 올라가고, 이 평택에서요 수원 쪽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양 쪽 가거나 아니면은 뭐 안산 아니고 그 오산도 좀 나오고요.
오산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찍고 올라갔어요. 내려가서 평택 찍고 천안 찍고 다시 천안에서 평택 찍고 수원 쪽 가고 수원에서 또 빠져가지고 인천 가고 서울 가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안 돼요. 예, 그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천안이 콜이 형편이 없습니다. 단가 완전 다 무너졌어요. 여기도 천안도 단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반대로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천 옆에 예, 부천 있죠. 이 부천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예전 라인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라인은 변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상도 있고 그 지역의 기사님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어떤 초보 기사님들이 더 많은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단가가 무너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받지 못한 기사들이 말도 안 되는 단가를 잡고 다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업체에서는 아씨 이거 한 1, 2분 만에 안 나가면 야 금액 그냥 2,000원, 3,000원 더 올려갖고 그냥 짜투리 금액 빼고 20K에 맞추자. 예.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초보기사가 덥석 물어. 왜? 일이 없잖아. 일이 없어서 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바심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솔직히 필드에서 일을 할 때 그래요. 저는 만약에 45K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45K 올라왔으면은 저는 그거 바로 안 잡습니다. 기다렸다가 잡아요. 만약에 내가 그 금액이 올라갔는데 내가 배차가 안 됐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 아쉬워하지 열받아 하진 않습니다. 왜? 오른 금액이 갔기 때문에 차라리 그 기사님이 가면 아 그래도 오른 금액이 잘 가셨네 하고 말아버려요. 저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지 못한 기사님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백난천년 막 떠들어가고 초보 기사님들한테 야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잡으세요. 그러지도 못합니다. 저 혼자서 떠들 게 아니고요. 이 탁송대리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누구 채널이 뭐 뜨고 있고 누가 저 새끼 뭐 깐다고 하고 그거 헐뜯을 게 아니고 지금은 유튜버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초보 기사님들한테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이런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막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그냥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천안이 원래는 금액이 많이 안 빠졌던데요. 진짜로. 무조건 뭐 수도권에서 천안 내려간다고 하면 8만원, 7만원 갔습니다. 지금 5만원에 빠져요. 5만원, 6만원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삥콜이라고 하죠. 일명. 한 4kg, 5kg 운행하는 것들. 그거 13,000원, 12,000원 올라와요. 말입니까 그게? 그거를 왜 잡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 그거 안 잡잖아요. 금액 올려요. 금액 올라갑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콜센터는요, 자기네 자사콜이 빠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머리에서 지진 나요. 그 지진 나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조바심 나가지고 막 잡잖아요. 오히려 시장은 역효과가 나요. 저희는 단가가 안 올라갑니다. 단가를 우리가 오히려 낮추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면. 얼마나 답답한 거냐면 정말 답답해요. 그거를 유튜버 하는 그 탁송이나 대리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계속 누차 얘기하고 강조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해주고 막 해야 돼요. 단가 올리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구독자 수도 다 서로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깨우치겠지. 왜 지금 단가가 현저하게 내려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에 언성이 살짝 올라갔는데 좀 이해들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뭐 그래요. 제가 유튜버 요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것도 그 이제 시장에 이렇게 발을 들이는 초보 기사님들한테 이제 탁송이나 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고 저로 인해서 이제 또 들어오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영상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탁송 기사를 이렇게 뭐 보험 사기 형식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막 공유하고 하는 거에 솔직히 열이 엄청 납니다. 열이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쌍욕이어가지고 그건 이제 영상이니만큼 오늘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저만 목소리만 높인다고 될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뭐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업체에서 배차 제한 걸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언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한데 저는 그런 거를 다 감수할 수 있어요. 한번 배차 제한 한번 걸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저는 믿는 구석도 있습니다. 예, 믿는 구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뭐 시건방지게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모든 기사님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인 거고, 그리고 초보 기사님들이 이쪽 시장에 들어왔을 때 항상 의뢰 입장에서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 말도 못해요. 할 말도 못합니다. 그 예전에 며칠 전이었나? 한 2주 전에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에어컨 안 되는 차를 이제 업체에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에어컨이 안 되네요. 저 이거 못해요 한다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배차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바닥입니다. 예, 그런 쓰레기 같은 바닥. 그리고 그런 쓰레기 같은 업체 새끼들 거 배차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안 받으면 걔네는 망해요. 걔네 망하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업체들 돈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을까요? 거기도 다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도 탁송이나 대리 쪽으로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어디 면접 가고 자기가 일할 거야. 노동으로? 맨날 전화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거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탁송사나 대리업체가 가장 취약한 거를 우리는 노려야 돼요. 그 노리는 게 뭐냐면 싸게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거를 저희는 배차를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그래서 이번 영상도 좀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생각이 좀 엇비슷한 유튜버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세요. 저도 뭐 나름 영상을 찍는다고 열심히 찍지만 제가 전달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쪽의 유튜버 분이 또 내용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서로 생각들은 틀리지만 공통된 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탁송사나 대리업체는 자기네 자사콜이 빠지지 않으면 망한다. 예. 결국에는 기사들이 그런 업체들 거를 골라가지고 안 타면은 그 업체는 사라집니다. 이 바닥에서. 끝이에요. 끝.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좀 저도 약간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영상을 켜겠습니다. you can.